사법개혁 3법에 대한 어떤 항의 차원에서 장애 투쟁을 이제 그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했는데 어떻게 국면 전환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되려면은 뭐 이렇게 차 위에 올라타고 뭔가 좀 크게 서울 전역을 좀 돌았으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장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 안에서 하다가 도저히 힘에 붙여서 안 됐을 때 직접 거리로 나가서 직접 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 보면서 직접 알리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동선이 좀 짧았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이제 이 침묵 피켓 시위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게 침묵 시위를 하는 것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를 좀 많이 알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조금 부족했던 건 솔직히 저도 좀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사화가 되면 아무래도 기사를 보는 분들은 아, 이 사람들이 왜 나갔을까? 아, 이런 것 때문에 나갔구나 하는 부분에서는 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집회를 놔두고 조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참 집회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 어저께는 온리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윤 어게인이라는 강성 지지층 등이 같이 이렇게 합세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네, 이 부분을 그러면 제가 해도 됩니다. 네, 뭐 말씀 일단 마음껏 한번 들어보실게요. 솔직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준비 미흡이라고 하는 게 또 물리적으로 이 집회 신고를 하거나 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있는데 상황이 워낙에 우리 지금 당 입장에서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리버스터 하다가 이거를 중단하면은 TK 통합법 이거 논의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멈췄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사위를 안 열었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도 전선에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이제 작용을 한 거고 장외 투쟁을 하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 전달도 정말 임박해서 됐기 때문에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뭐 미비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온리윤이라고 외치는 또 지지자분들을 향해서는 저는 사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멀리 보시고 이거는 사실 우리 진영 안에서는 전투 중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영리하게 우리가 좀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렇죠. 전략적으로 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 사법 3법 처리에 반발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다면은 그 구호를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좀 어땠을까?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 당에게 좀 힘을 실어주시면 또 그분들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표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믿고 좀 지지를 해주시고 목소리를 좀 통일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간곡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이게 총장님 어저께 어떻게 보셨어요? 사법 3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건 뭐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인정을 하니까 특히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반대 투표를 했잖아요. 법 왜곡죄가 특히 뭐 무슨 뭐 육심제다라고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도 밝혔습니다. 그만큼 사법 3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막는 국민의힘의 어떤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사실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네, 일단 그리고 한동훈 대표, 김종혁 최고 같은 징계를 거치면서 뭐 이유 여하 내지는 내용에 관계없이 결속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국민들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단합이 안 되는데 대여 투쟁에 대한 신뢰가 가겠느냐라는 많은 국민적인 의구심이 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도 또 뭔가 박미통이 그 위원 이 표결을 했는데 9표가 부족하다고 권영세 의원도 막 민주당을 향해서 뭐 배신감 든다라는 취지의 논평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3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장면들 뉴스들을 보면서 저런 투쟁을 되게 이질감 있게 볼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들의 어떤 결속도 못 챙기는데 어떻게 대여 투쟁을 하겠느냐. 물론 사법 3법이 온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집단 수업부터 잘하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한은 계약신당이다. 대안이 되고 싶은. 예.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침묵 뭐 행진? 침묵 네. 행진이라고 해야 되나? 예. 침묵 시위. 지금 침묵 시위. 국민의힘은 침묵할 때가 아니죠. 얘기를 한창 해야 될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윤 어게인과 관련된 메시지를 한창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조용히 집회 신고도 못 해가지고 외치지도 못하면서 침묵
도보 행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야 되는 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윤어게인 안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끝까지 이렇게 그냥 안 하고 넘어갈 건가? 그러니까 저는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근에 약간 윤어게인 어떻게든 뭐 좀 기조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그분 서울시장 진짜 나오려고 하시는구나. 서울시장 경선 도전하려고. 왜냐면 서울시장 선거나 지방선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윤어게인 관련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까 뭐 전략적으로 그래서 당원분들께 아니면 그런 윤어게임 외치시는 분들께 전략적으로 좀 참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뭔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부진한 건데 왜 그거를 모를까? 알 거예요. 근데 왜 안 할까? 지방선거를 이길 생각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가면 좋긴 합니다만 저렇게 해서 회생이 가능할까? 보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러긴 한데 개혁신당이 요즘에 있지만. 민주당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최근에 어떤 보수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 같은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그러든지 말든지 약간 좀 뭐, 그런 거라. 사실 부정선거도 그렇고 뭐 이미 국민들의 판단은 끝났잖아요. 네. 판단 끝났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뭔가 믿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도혁 대표한테 어시스트를 해준 거예요. 뭔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보수와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건데 장도혁 대표가 그걸 그냥 발로 뻥 차버렸죠. 공기장 밖으로. 우리는 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감시특위를 만들고 뭐 부정선거 역시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는 것 같다.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걸 감시하겠다.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황당할 거라 생각해.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어그로를 끌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발로 차?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부정선거랑 관련된 거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죠. 국민들 판단이 끝났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그거를 계속해서 그 안에서 놀고 계시니까 빠져나오고 못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저희가 무시한다기보다는 이미 그거를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전략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네. 하는 이제 김용훈 대변인의 어떤 저는 네. 얘기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네. 이런 좀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변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저는 이 장 대표가 윤어게인을 뭐 끊어내지 못한다, 뭐 전륜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제 언어로 좀 옮겨드리자면은 그 윤어게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분들도 여러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물리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원한다라는 분부터 해서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뭐 이 계엄과 탄핵에 이른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그런 평가들도 너무나 다양해요. 그 안에서도. 하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가치 구호를 통일된 그 구호를 외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뭐 삼권 분립이 침해를 당한다든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같은 경우도 네. 이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많이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그 지지층에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에게 우리 당의 스탠스는 이러하니 이걸 하나씩 의제를 던져주면서 여기에 같이 합류하실 분들은 들어오라라고 계속해서 그 지지층에 있는 다양한 분들하고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조정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우려들이 나오는 것도 알지만 저는 꼭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문제 또한 저는 그 토론을 사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네. 다 보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것들도 봤고 또 그 개혁신당에서 이틀 뒤에였나요? 그 네. 사이트를 플랫폼. 오픈한 것들도 그 플랫폼도 들어가서 네. 좀 이렇게 찾아보고 했었는데 저는 후보로 뛰면서도 지지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띄엄띄엄 약간의 정보는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토론을 한 것 그리고 또 개혁신당에서 또 이렇게 플랫폼을 만든 그 이유가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이런 갈라져 있는 분열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행위들을 한 거잖아요. 토론도 그렇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해소를 했느냐? 사실 저는 골만 더 깊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160건이 넘는 그런 대법원
이 판례들을 보면은 거기 안에서 나온 뭐 이상한 투표지나 뭐 선거구에 있는 사람보다 투표자 수가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시하는 그런 의문점들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몇 개 부분들은 이 대법원에서도 실제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실제하는 증거들이 직접적으로 그래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느냐 그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이준석 대표는 직접적 증거가 아니니까 이거 아니야라고 네. 하는 거고 네. 그분들께서는 네. 반대된 또 그분들께서는 그럼 이거를 수사로 밝혀야지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고 통합이 되지 않고 평행선을 계속 달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많은 지지자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당대표로서 가만히 있는 것 또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정선거가 뭐 있어 이거 무조건 해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그러니 사회적인 통합을 하자. 이 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TF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선거 제도를 좀 투명하게 보완할 점은 좀 보완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정말 잘 아, 들었습니다. 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딥한 주제가 두 개가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네, 아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예,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저는 뭐 이번 저도 다 보지는 못했어요. 7시간 나는 그거 그거 어떻게 다 봐요? 항마력이 딸려서 못 봐요. 항마력이. 다 봤다. 와 진짜 대단하지. 그때 인정, 우리 사무총장이시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전륜 내지는 온리윤에 대해서 왜 절연하지 못하냐라는 것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해도 민주당은 그냥 그걸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오히려 그걸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너 과거에 윤호개인 했잖아 내지는 그걸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과거의 국민의힘을 기억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바라고 있는 건 그걸 뛰어넘을 뭔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비전 한 줄을 아마 요구를 할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였을 때도 그때도 부정선거론자들은 있었어요. 맞아요. 예, 황교안 대표와 그 당시에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아스팔트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국민의힘의 쇄신을 위해서 후보자들이 고통스럽지만 PPAT 같은 거, 인적성 시험 같은 거, 공무원들을 감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여기에 힘을 얹어줘야 되는구나라는 연을 모았기 때문에 그걸 발판 삼아서 지선도 승리하고 보궐선거 승리하고 대선도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하나의 방법, 대안, 비전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약간 뭔가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갈라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부정선거는 너무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부정선거론자와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아요. 되게 과대대표돼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작 투표해서 국민의힘을 찍어주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부정선거가 뭔가 주류인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이준석 대표는 여기 얼마나 황당무계한 주장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런 토론을 한 거니까 그걸 잘 구분해 가지고 전략을 세우면 국민의힘에서도 좀 더 나아질 거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뭐 어느 진영이나 이 부정선거론이 창궐 했을 때 그 진영은 항상 선거를 지는 진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 부정선거를 이렇게 신봉하게 되게 시작하면 저는 믿고 안 믿고는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부정선거론을 예를 들어서 그거에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투표를 안 하시는 게 제일 문제가 된다. 그렇지. 투표를 하시면서 부정선거론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뭐 본인이 믿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게 부정선거론에 너무 심취가 돼 버리시면 투표를 안 하시러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하지 네. 말라. 네. 사전투표 안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안 나왔냐고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노평해야 되냐. 네. 전한계 씨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6.3 지방선거 보이콧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될 일이. 그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전한계 씨를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는 얘기인데 자꾸 저렇게 뭔가 방송을 통해서 동접자 많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게 커 보이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좀 지도부가.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부러운 건 저 진행하는 입장에서 동접자가 제일 부럽네요. 근데 그 동접자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 지지자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또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또 그 보이콧이라는 그 표현은 나중에 저희가 정정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아, 있는데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 정치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하신 지가 좀 오래되시진 않아가지고 어떤 그런 이제 싱크를 맞추는 그런 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의 생각이 차이가 좀 있었다?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투표는 하십시오. 뭐 투표해야죠. 부정선거론을 저는 믿고 안 믿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으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도 있어요. 솔직히 진짜 그러신 분 있는데 다 좋은데 일단 투표는 하고 부정선거론을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들었어요. 짧게 첨언하자면 저희가 그 부정선거 팩트체크 플랫폼 만들었잖아요. 이게 배포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용적으로 무엇이 가짜인지가 쭉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전환기 씨와 그분들은 내용으로 반박할 생각을 안 하고 인신공격으로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그분들한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내용으로 반박해서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부정선거 토론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저분들은 종교기 때문에 저건 사실상 종교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해서 저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 7시간 토론하면서 맨하탄 프로젝트 나왔을 때 이 토론에 의미가 있구나. 저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린 것 자체로 이미 부정선거 토론의 효과는 전 있다고 봤어요. 근데 그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거를 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그거를 뭐 어떻게 그분들까지 통합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는 참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맨하탄 프로젝트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 다만 그런 말씀하신 분은 병원에 가보셔야 되거든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이거를 거대한 사기극, 거대한 기획극, 정치와 과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정선거를 만들어냈다는 그 망상이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거기는 제가 제 모르는 영역이어가지고 그분 말씀에서 모르시는 분 성함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 잘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 저는 그 박주연 변호사인가요? 모르겠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는 저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같은 법조인이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저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은 있었어요. 다는 아닌데 물론 저도 이걸 7시간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좀 그렇더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참 이 중도층의 민심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제 나온 어떠한 그 집회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더 커지는 것.